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이날 장 마감 후 공개될 예정인 와중에 투자자들은 경계심 속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2월에서 4월 실적 발표에서 440억 달러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51% 하락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초 정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와 실업률이 모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습니다. 지난 2월 한 해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오늘 0.8%로 내렸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전일의 급등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몰렸을까요? 일제히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존스 0.58%, S&P 500 지수 0.56%, 나스닥 지수는 0.5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이날 장 마감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였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안팎의 성장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미국 주식의 정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방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연 2.7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0.8%로 내렸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주사 오늘 정말 강합니다. 역시나 연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주회사의 저평가된 저점이라고 보면서 이런 시선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SK하이닉스 강세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도 강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도 강하니까요.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출발 증시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29% 상승하고 있고요. 2,700선까지 다시 한번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선은 무려 9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지수 장 마감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팔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0.86%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반면 국내 증시는 이렇게 빨간불 시원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734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코스닥은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점 살펴보시고요. 다만 외국인이 크게 팔아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시원하게 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바로 정책 관련주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또 닷새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냥 조금 혼조세죠. 빠진 건 아니고 조금 밀렸는데 시간외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 좀 넘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일단 6% 넘게 상승한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고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얘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나와주면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이 2% 근처까지, 그러니까 1점 몇 프로 이렇게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빠졌지만 다시 또 오르는 그런 지금 분위기니까 테마주들의 매매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시장 급락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지고 흔들려도 금방금방 또 오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1.9%, 그렇죠. 거의 2%, 좀 전에 2% 찍었는데 거의 이제 나스닥 선물 2%. 그래서 기술주들도 강세고, 그러니까 기술주 흐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올라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 속임이 많아요. 움직일 것처럼 해놓고 후드로 패고, 떨어지는 것처럼 해놓고 급등시켜놓고, 그래서 급등해서 쫓아갔더니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올라가네요. 올라가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되게 순수해요. 어린애들이 그렇죠. 5살 이하 이렇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숨김이 없어요. 보면 얘가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지 다 얼굴에 다 드러나듯이 미국 시장이 그래요. 보면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엊그저께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벌써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갈 텐데 로봇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주들도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HBM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들 오늘 정책주 뽑아왔는데 완전 자율자동차를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공개했다 그랬죠. 공개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6월달에 공개할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완전 자율자동차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뀝니다. 운전대 잡지 않아도 심지어 진짜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그냥 뒤에서 누워서 자도 돼요. 근데 진짜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 정도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떤 그 138만의 그 유튜버가 그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이슈가 붙지 않겠어요? 자동차 많이 팔리면 당연히 2차 전지도 꿈틀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트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움직이는 종목은 그런 쪽보다는 좀 다른 쪽이 움직여요. 오늘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근데 오늘 갖고 나온 애가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면서 차량 경량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라는 얘기죠. 근데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가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건설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증권주, 로봇주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네요. 제약바이오, 전기차 부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전기차 부품이면서 수소차 연료전지이면서 친환경 플라스틱이면서 로봇주는 아니어서 좀 아쉽네. 어쨌든 이런 이제 지금 종목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어떤 종목이 있다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미국 시장도 뭐 나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데 시장 점수는 90점 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85점 계속 양호합니다. 이거 90점이죠 사실은. 원래 90점인데 원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하도 속임을 많이 줘가지고
원래는 마음은 90점인데 그냥 85점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는 걸 바라지 말고 종목은 90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은 너무 좋아요, 지금. 90점짜리인데 안 줄 거예요. 85점. 85점이고요. 원래 80점인데 85점 된 거고. 그다음에 종목은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는 거 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3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수 보지 마세요. 지수 뭐 빠지든 올라가든 뭔 상관입니까? 종목만 잘 가면 되지. 테마주는 원래부터 잘 갔어요. 원래부터 잘 갔고 작년에도 테마주는 잘 갔어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좋습니다. 테마주가. 그러니까 테마주 흐름을 보면서 아니 지수도 괜찮은데 뭐 테마주 흐름이 뭐 끊어지거나 박살낼 일 없으니까 지금은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다. 제가 그 미국 18,000 넘어가면서부터 얘기했지만 지금은 주식을 강력하게 사라 그랬습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강력하게 사야 되는 장이니까 이 얘기를 아주 귀에서 피가 나도록 이제 맨날 들어야 됩니다. 주식을 지금 강력하게 사야 되는 장이다. 파는 장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밤 미국 증시 오를지 함께 봐주시고요. 또 지금은 주식을 할 때다. 그냥 할 때 아니고 강력하게 해야 될 때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코오롱 EMP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코오롱 EMP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4.71%에서 지금 4.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탄력 받아서 6,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표적 종목 어떻게 한번 만나보면 좋을까요? 자, 코오롱 EMP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섹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마가 일단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림 BNG 이게 지금 21.8% 상승.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이 15% 상승, 진영이 17% 상승. 이게 지금 탈플라스틱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쪽인데 이게 지금 코오롱 EMP가 그거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코오롱 EMP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으로 폴리옥시메틸렌의 생산과 함께 친환경 및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집중한다. 그래서 특히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포함이 된다라고 기업 내용이 그렇게 제가 읽은 거예요, 그렇죠? 딱 읽은 티가 나죠. 그런 이제 관련주인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거지 물론 강해서 본 것도 있지만. 요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얘도 용 차트입니다. 일목에서 구름대를 타고 있거든요. 이미 앞서 얘네들은 이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걸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찾아옵니다. 이거는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왔듯이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뭐 자율자동차 나오게 되면 전기차 부품주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내연기관 옛날 걸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로도 들어가고요.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가볍잖아요. 단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쇠를 대체하는 뭐 그런 이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탄소 섬유 관련주로 들어가고 수소차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차량 경량화 수소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고요. 수소 연료 전지에는 왜 들어가냐면은 이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하우징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이 좀 많은 그런 이제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상당히 자리대가 좋습니다. 용 차트고요. 이제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코오롱 EMP,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테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유진 로봇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매수가는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연 이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화요일에는 매수가 23,600원, 상승률은 1.69% 기록했습니다. 수요일도 한글과 컴퓨터고요. 23,350원이고 상승률은 1.28%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원익홀딩스 매수가 4,600원이고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은 유진 로봇이고요. 매수가는 1,500원입니다. 이날도 매수가는 미도달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월요일은 오리엔탈 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수가는 5,930원이고요. 상승률은 무려 18%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화요일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22,850원에 매수했고요. 또 상승률은 3% 보이며 목표가 달성했네요. 수요일도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매수가는 23,300원이고 1.3%의 상승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모두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주인공의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드렸던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고요. 어제까지 이제 4번을 추천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목에서 구름대를 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선도 우상향, 이 노란색이 있죠. 황금색. 이것도 우상향하고 있고 흐름은 양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여기를 뚫지를 못하느냐?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 되는 좀 무거운 종목인데, 수급을 보면은 계속 자사주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컴이드라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얘네들이 이제 최대 주주랑 얘네들이 이제 회사가 사는 거예요. 회사가 사는 이유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라는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공시에서는 뭐 경영권 목적으로 인해서 산다라 그러는데, 그 경영권 목적이 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경영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누가 뭐 침범해서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같지는 조금 너무 확대된 해석이고, 어쨌든 경영권 목적을 이유로 뭐 일단 산다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것보다는 일단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덩달아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양호합니다. 5천억짜리 종목이라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그렇죠? 올라갈 줄만 한데 아직 안 움직여서 그렇지 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미 3% 수익 달성이 됐지만 어제도 더 가져가도 된다 그랬고,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될 만한 안전한, 실적도 겸비되어 있고 시가총액 잡주도 아니고, 근데 아주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날아가지 않는 게 좀 그렇지만 참 안전한 종목이니까 보유된다. 그래서 1.3% 정도 상승한 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오늘 원전 테마하고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기자재 오늘 강합니다. 조선기자재, LNG 가스선, 알래스카 LNG 가스부터 해가지고 테마주들이 다 살아있어요. 지수도 지금 느낌은 3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수는 저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지수 보면은 그러니까 종목이 더 잘 가요. 지수보다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건 다 좋은 거고, 그건 좋은 건데, 지수가 설사 뭐 내일 1% 빠지더라도 마음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가요. 테마주는 계속 가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도 괜찮고, 테마주들도 순환매가 잘 나오고, 뭐 로봇주도 쉬다가 또 올라가고, 뭐 다 그래요 지금. 뭐 조금 조정받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진전기도 비중을 줄여서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 이미 수익률은 많이 나왔잖아요. 36%, 32%. 다른 원전 테마나 전선 테마주들 이쪽도 양호하니까 조금 가져가는 것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에이드. 또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바닥에 있어서 비중 줄여놓고 가져가면,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 장이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알아서 튀어오른다 그랬죠. 이거 봐,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올라왔었던 83%, 84%를 못 갔지만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건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 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 뭐 10 몇 프로 올랐을 거예요. 거의 20% 가까이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17.9% 올랐어요. 오늘 하루만. 최고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종목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원희골딩스. 원희골딩스도 더 가야 되는데 이것도 주춤하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려도 걱정 없고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로봇 관련주. 길게 보면 차트 바닥에 있고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면 수익이야 나겠지만 4,000원 만나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막 사지 마세요. 비중이 줄인 상태에서 적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 세력들이 이게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20, 30%. 그럼 거기서 골탕 먹지 말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어쭈구리 이거 봐라. 내려왔어? 그러면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주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종목이 이거 하나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10,000원도 가고 20,000원도 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줄여놓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희홀딩스 2개까지 얘기해드렸고 오리엔탈 전공. 오늘 또 조선기자재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리엔탈 전공.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고 떠 있는 것도 움직임이 좋고 순환매도 나오고 지수도 올라가고. 근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팔았더라고요, 주식을. 어제 거래에서 1조 팔았는데 지금 주식을 사야 될 텐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4천억 팔았네요. 그래요. 뭐 팔고 미국 주식 사러 들어가는 거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 사도 돼요.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갈 건데 미국에 있는 대형주보다는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더 잘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덩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테슬라가 엄청 많이 올라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많이 여기서 100% 올라가면 5천조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5천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 있겠어요? 나스닥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뭐 4만, 6만, 8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조그만 애들인데 조그만 애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80% 하루 만에 찍힐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전한 것만 하면 되죠. 우리나라도 위험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안전한 것들 위주로 해서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리엔탈 전공 일단 오리엔탈 전공 좋고 오늘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있고 기관들도 주식 사고 있고 그래서 이 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이유는 장이 좋아서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코오롱 EMP입니다. 굉장히 생산 종목이죠. 코오롱 EMP. 자, 차트를 보면 아유 차트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이 주식을 자꾸 모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매직 거래량 보이죠? 매직 거래량 아주 이쁘게 칸까지 맞춰가고 딱딱딱딱 그렇죠? 근데 지금 구름대를 타고 일목에서 이게 용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는 바닥 친 지는 올해 여기가 몇 월 달일까요? 여기가 3월 달 정도인 것 같아요. 3월 달에서부터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좀 일찍 쳤으면은 1월 달,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직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완절 자동차가 나올 것 같고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나 사세요. 6,680원. 시가총액 완전 가볍지도 않습니다. 1,000억짜리도 아니고요. 2,420억이면은 소형주에 속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부품 갈 때가 됐습니다. 완전 자율자동차 나오게 되면은 수소차 부품,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 지금 뭐 탈플라스틱 얘기도 나오는데 차트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이거 봐, 4년 동안 빠졌습니다. 이제 갈 때도 됐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탈플라스틱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전기차 부품으로 가든 수소차 부품으로 가든,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로 가든. 뭐 지금 당장 전고체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뭐에 엮이든 완전 움직이기 되게 좋은 차트니까. 그리고 이미 이쪽 섹터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하고 삼육물산이 이렇게 갔습니다.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세림, BNG 이것도 지금 20% 폭등하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지금 계속 올라. 얘도 용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름대 타고 있죠. 강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원래는 에코플라스틱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19%인데 이거 어떻게 추천합니까? 원래 이걸 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침에 이거 계속 째려봤어요. 아침에 시작부터 10% 이상 떴는데 내려와라. 이거 나 추천하러 가야지 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죠. 지금 계속 장중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는데 이거 넘어갈 거예요, 아마. 에코플라스틱도 비슷한 건데 완전 바닥에 있죠. 이거 아마 크게 갈 겁니다. 그럼 이거 올라가면 그럼 뒤따라가는 코오롱 EMP, 에코, 키역 들어가고 코오롱 키역, 그렇죠?
그래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섹터니까 둘 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용 차트로 이제 막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오롱 EMP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정책 이슈 말고도요, 차트도 좋고요, 모멘텀도 좋습니다. 그렇게 코오롱 EMP 매수가는 6,6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급등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네요. 매수는 73,000원에 하셨고요. 비중은 30% 들어가 계십니다. 연일 지지부진했던 카카오페이가 지난 2거래일 연속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했다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연이틀 급등했어도 워낙 오래전에 담으셔서 매수가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가 73,000원이신데요. 제가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카카오페이를 저녁 공개 방송에서 이거 사야 된다고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 했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자, 오늘도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용 차트로 카카오페이처럼 좋은 종목들을 지금 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안 간다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가야 되는데 그런 장은 아니에요. 가는 것들은 되게 잘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3,000원에 사신 거는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공개 방송 열심히 들어왔다면 추가 매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넘어가고 이거 크게 갈 것 같다고 이제 막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용 차트다 했는데 자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요. 이거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 73,000원까지 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도 희망을 갖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셨으면 시장에 대한 힌트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방송 끝나고도요,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략은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이네요. 매수가는 57,2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78,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미 올라가서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세요. 아직 조선주가 꺾이는 흐름은 안 나오고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가 더 낫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가거나 좀 쉬어도 돼요. 빠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근데 그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6개월 빠졌다 6개월 뒤에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아깝죠.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들이 전 좋을 것 같아서 조선기자재들을 최근에 오리엔틀 전공이나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을 언급을 했었던 건데 하나오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57,200원이니까 일단 이 구름대에서 봤을 때에서 저점 라인은 한 66,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66,000원 정도가 깨지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조정을 한 차례 쭉 받고 한 몇 개월 동안 조정 받으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걸로. 66,000원이 안 깨지면 지금 얘기는 그냥 다 잊으셔도 돼요. 66,000원 안 깨지면 그냥 지금도 보유하시고 7만 원 내려가도 보유하고 66,100원까지도 그냥 보유하세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96,500원이 지금 고가죠. 요거 고가 뚫면 계속 갖고 가세요. 10만 원 가든 20만 원 가든. 한번 조선주들이 에코프로처럼 막판 휘날레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조선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꼭지도 아니고 종목들이 꼭지를 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된다. 아직 구름대 타고 있잖아요. 무너진 게 아니고. 그래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K조선 워낙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000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하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 보유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 제안 주셨습니다. 다만 전문가님은 조선 기자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고요. 매수가는 3,400원입니다. 비중도 3,400원이고요. 오늘 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라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름대에서 있는 애들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뚫고 올라와야 아 이거 한번 이제 사볼까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고 이거는 지금 관망해야 되는 자리거다. 만약 신규 매수를 누군가가 이걸 싸네 사볼까 반도체 장비주라 그러는데 사면 안 됩니다. 그냥 멈춰야 돼요. 살려는 사람들은 다른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코오롱 EMP처럼 이런 식에 있는 차트가 반도체에 있다. 그럼 그거 사면 돼요. 이런 식에 있는 차트에 자율주행이 있다는데 자율주행이 이렇게까지 좋은 차트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율주행에서 제가 공개방송에 얘기했었던 거 MD스테크는 얘가 1등인데 얘는 차트가 만들어졌죠. MD스테크. 이게 제가 지난주 자율주행 봐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MD스테크. 어제 아주 폭등을 했고 오늘도 고점에서 잘 노네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아니면 코오롱 EMP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지 이렇게 에이펙트처럼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점수가 이제 65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MD스테크 이런 거는 점수가 이제 뭐 90점, 뭐 95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수가 틀리죠. 65점과 95점은 어디다 비깁니까? 그렇죠? 코오롱 EMP도 한 90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90점짜리가 있고 95점짜리가 있는데 굳이 65점짜리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점수는 바뀌어요. 5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70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75점, 80점 그러니까 뚫게 되면 그때서부터 75점, 80점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보유가 되되 현재는 65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차트상으로 살짝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요. 보유만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이고요. 2,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들어가 계시네요. 오늘은 2,31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철강과 가스관 섹터로 지난 3월쯤에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문배철강은 차트가 조금 아쉽네요. 원래 이 지금 철강 섹터들 보면은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보면 차트가 좋아졌죠. 근데 얘는 좀 무거워요. 현대제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 섹터이면서 뭐 이제 뭐 밸브, 뭐 가스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쉬운 게 가스관이나 밸브 쪽으로는 이거 말고 다른 쪽에서는 모양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밸브 같은 경우 이 정도 모양만 되었다고 쳐도 괜찮네요. 더 가져가세요 할 텐데 물론 문배철강이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이게 좀 구름대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 시간이 좀 걸리겠다. 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금 흐름이 먹구름이 꼈느냐,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이냐, 겨울이냐, 아니면은 따뜻한 봄이냐, 양지가 돼 있고 식물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따뜻한 봄이고 막 파릇파릇 뭐 이런 좋은 분위기냐 이걸 보는 건데 겨울입니다. 아직은 좀 아파요. 겨울이고 좀 아프고 꽁꽁 좀 얼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상담 질문 주시고요. 보유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급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없어요.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올라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보유는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센즈랩이고요. 9,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40%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섹터 같은 경우에는 AI와 정보 보안과 엮여 있는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보안주 섹터고요. 이것도 제가 지금 보안주들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갈 듯 하면서 아직도 안 가네요. 자,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뭐 이제 시스템이 이제 되고 자동차 그다음에 뭐 많은 인공지능들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뭐 최근에 SK 사태 터져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아마 정보들 이것저것 저도 뭐 네이버 계정 하나 그쵸? 해킹당해가지고 최근에 2단계 인증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은행 그 계좌가 막 돈이 빠져나가거나 내가 구매도 안 했는데 막 해외에서 막 구매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 공격하는 애들이 인공지능으로 공격을 합니다. 더 다양하고 더 똑똑하게 아예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들을 탈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보들이 굉장히 강력할 필요가 있고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확대하게 되면 핵미사일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나중에 한다 그러면 물론 걔네들 인공지능 안 합니다. 다 수동으로 하겠지만 근데 많은 비행기들이 무인 비행기 나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게 이제 암호가 탈취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자율자동차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인공지능을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 암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그만큼 보안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래서 갈 것 같았는데 이슈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자 차트만 보면 지금 구름대 있습니다. 박스권이고 나쁘진 않아요. 잘 보면 여기 황금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힘은 실리고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이제 양지로 나오죠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양지로 나온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나쁘게 보면 박스권이고 하락 아닙니다. 나쁘게 보면 박스권이고 좋게 보면 조만간에 양지가 돼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보안주 이슈 나오고 그러면은 10,000원 쪽으로 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스랩을 10,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까지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루닛이고요. 69,000원에 사들이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의료 AI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은 47,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정말 많이 조정받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루닛은요. 요거 보면은 요 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운, 여기가 음운.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제 빨간색이냐 이제 파란색이냐 뭐 그런 거랑 구름대 위냐 아래냐. 그래서 이쪽은 봄, 여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 꺾이는 흐름들을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꺾이는 자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계 신호거든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좋은 상황이라는 거 주가만 봐도 알겠죠. 여기는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막 만세하고 막 좋아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경계 신호였습니다. 근데 경계 신호에서 들어간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경계 신호에서 다시 지지하고 여기서 올렸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일목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차트를 보면 여기 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계 신호가 나왔다 그랬죠. 그럼 지지가 깨지면 여기서부터는 포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6만 원 깨지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땅굴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정을 좀 세게 받거나 구름대 밑으로 숨어가지고 이제 파란색 이 구름 밑으로 조정을 좀 길게 받겠구나. 그래서 3개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목이 그거를 이게 약세권역으로 갈 건지 강세권역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6만 원 깨질 때 손절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요걸 지지해 주죠. 그래서 지지 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늦었으니까 보유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뚫을 겁니다. 나중에 55,000원 뚫고 올라가면 의료 AI주도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딱 봐도 이게 약한지 강한지 눈으로 보이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 파란색 밑에 있으니까 나는 약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부터 약하다라는 거를 3월 달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뿐. 그래서 보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 안 했기 때문에 약한 거 인정하고 보유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돌파할 거니까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관망세의 주역에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는 4.3%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주가입니다. 엔비디아의 2025년 1분기 EPS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인 0.93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0.96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은 441억 달러로 매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69%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인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73%나 급증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88%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29% 급등해서 140.5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H20칩,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매출 발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타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해당 칩 재고로 인해서 4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만약에 중국에 대한 이 수출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5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이 오늘의 종목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 향방 보고 계실까요? 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인데요. 야, 이건 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 좋다고 요즘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다 튀어날라갑니다. 공개 방송 제가 최근에 에브리본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왔는데 모른다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리 집에 에브리본 청소기 있거든요. 바닥 가는 거 말고 창문 닦는 거. 그것도 설명했는데 지금 그것도 급등하죠. 다올투자증권, 증권지 다 가는데 이거 하나 안 보는데 이것도 갈 거다. 오늘 12% 급등하죠. 그다음 롯데지주도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 얘기하는 용 차트들 거봐요. 용 차트에 이렇게 다 있으면 다 튄다니까요. 지금 롯데주주 10% 급등을 하죠. 서현도 급등하죠. 하나생명도 급등하죠. 어제 설명하고 그저께 설명했던 그 용 차트에서 차트 바닥 요러고 닿으면 다 움직인다는 것도 지금 서현 17% 급등하는 거. 광명전기 이것도 얘기했는데 이거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용 차트에서 이게 모양 만들어지면 이게 급등주 차트예요. 이게 용 차트. 자,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용 차트가 급등을 하는 건 제가 종목을 코스닥 1,500개, 코스피 1,500개, 3,000개 중에서 용 차트를 뽑으면 한 360개 나옵니다. 260개, 360개 나오는데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추려야 돼요. 추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또 검색기로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해갖고 몇 개를 뽑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거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들어오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용 차트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급등합니다.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코오로 EMP도 용 차트라고 그랬죠. 저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제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공개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튀는 거예요. 에브리봇, 다올투자증권, 서현 지금 15% 급등하는 거 어제 다 얘기했던 거 다 급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시장이 좋아서 그래요. 자, 미국 시장에 있는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가 일단 시간에서 5%, 6%뭐 이렇게 상승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뚫었으면 이제 전고점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전에 있던 고점도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 뚫으러 갈만 하죠.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인공지능이 이게 잘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문제인데 잘 작동합니다. 그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자율자동차도 결국은 인공지능의 그 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오류 없이 근데 오류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오류는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에서 오류 하나 나왔죠. 뭐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100번, 1000번 공격을 해도 한 번 지고 999번 지는 그 한 번의 오류는 사람은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오류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거의 그 오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야 이게 어쨌든 많이 발전이 하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으면서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분명히 올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자율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 로봇 시스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서버 같은 것도 이미 뭐 자율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가동을 할 거고요.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데이터도 점점 더 방대해지고 뭐 그거에 따른 뭐 GPU 그다음에 중국에다가 뭐 저가형 칩 판다고 어제 이제 기사 막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덩달아 일단 실적이 좋다 그러잖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뭐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테슬라도 가고 엔비디아도 가고 메타도 가고 구글도 가고 애플도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했죠. 미선물이 좋은 거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에서도 아까 차트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차트가 올라서 있고 이렇게 구름대 타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 자율자동차가 6월 달에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이게 순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잠깐 또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지금 3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2,700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봐라 이거 되게 계속 올라가네 이제 빠지겠지 안 빠져요. 개인들이 빠질 거라 생각하면 안 빠져요. 개인들이 열광을 하고 야 이거 지수 올라가겠구나 하고 미국 주식 다 던지고 한국 주식 사자 이런 마인드면 이거 빠집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저마저도 우리나라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이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공매도서부터 해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고 저마저도 장기 투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려면 기관과 외국인들과 개인, 뭐 금융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수 주체들이 있지만 그 세 주체만 생각을 합시다. 세 주체에서 이제 누구는 깨지고 누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깨지기 위해서 누구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머지 둘이서 손을 잡고 그렇죠? 뭘 작당모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말에 한번 곰곰이 한 3시간, 4시간 고민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나?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아닐걸요? 우리나라 뭐 외국이 많이 사서? 아닐걸요? 개인 투자자 다 빠져나가니까 혹은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올린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열광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정고점이 2,896인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일단 요 N자가 일단 미국 엔비디아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요만큼 남았어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엔비디아, 메타, 뭐 구글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겠죠. 정고점 돌파. 이미 유럽 시장도 거의 신고점에 왔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거 돌파해야죠 이제. N자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테마주들도 바닥에 있는 것들 이제 죄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강력하게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제가 강력하게 사라는 얘기를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코로나 때 이후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시점 매매 정수 방송 맨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매수하라는 얘기를 언제 해봅니까?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2022년도 그때 설날 들어가기 전에 하락장 시작입니다. 선언을 하고 조심하라고.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 방송 와서 맨날 제가 그거 가지고 한 2년 동안 자랑했죠. 커봐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2022년도 설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락장 시작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고 게릴라 전법으로 종목들 반토막 나면 들어가고 반토막 나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 깨질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장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매 전략이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되면 들어가서 5% 10% 먹고 나오고 또 반토막 나면 5%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고 또 반토막 나면 5% 10% 나오고 진짜 이때 시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심심한 종목들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급등 나온 다음에 또 반토막 나오고 그래서 하락장을 주고 2023년도서부터 청개구리 상승장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름을 붙인 것도 미국장은 일본장은 그렇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도 뭐 그랬던 장인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다르니까 느낌도 다르고 종목도 흐름 다르니까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어제처럼 서현 이런 거, 에브리봇 이런 거, 다울투자증권이 급등할 수 있는 만한 또 종목들 또 나오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의 엔비디아, 우리나라 지수까지도 훈풍을 불어준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신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력하게 사야 되는 지금 시장, 오늘 오전 11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